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2주 만이네요. 제가 지난 연휴 동안 차고 페인트 작업을 하느냐고 저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얼 그리고 페인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차고는 페인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드라이얼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캐나다 집안의 벽은 이렇게 드라이얼에 페인트를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튼튼해 보이지만 좀 세게 치면 다 쉽게 부서집니다.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책 5권과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공부했었는데요. 그것만 보면 정말 쉬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자 역시나 헷갈리는 것들이 천지였습니다. 4박 5일 꼬박 일을 하면서 미리 알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월과 페인트를 칠할 때 방법은 정말 유명한 이런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 초보자가 일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툴입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 텐데 툴을 많이 사면 사람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정말 고생하면서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쌉니다. 그런데 일 효율성으로서 보면 한 10배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시고 일 깔끔하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툴은 바로 나이프입니다. 이 두 가지 모양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꼭 사야 하는 나이프는 어떤 걸까요? 12인치 나이프 그리고 6인치 나이프예요. 지금 보시는 저 부분이 맨 끝 부분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나이프를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훨씬 일이 편합니다. 특히 인사이드 코너 하실 때요. 다음은 조인트 컴파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머드를 사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머드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 퍼포즈라서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저걸 샀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머신 머드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크 믹싱 패들러 인사이드 코너 트롤러입니다. 이 허크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자분이 하시게 된다면 저는 허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생긴 박스도 팔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걸 사시고 또 믹싱 패들러는 꼭 사셔야 돼요. 드라이월은 언제나 물하고 약간 섞어줘야지 잘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저거 꼭 사셔서 조인트 컴파운드랑 물이랑 잘 섞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코너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인사이드 트롤러를 사서 아주 살살살살 내렸더니 그냥 나이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되더라고요. 저게 한 20불 정도 하는데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돼서 망했다 그냥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쓰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인트 도구 중에 롤러 그리고 붓과 작은 롤러를 담을 수 있는 통, 그 안에 일회용으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롤러는 우스타 제품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작은 롤러 꼭 사세요.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고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저는 저 통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안쪽에 자석이 붙어 있어갖고 붓을 붙일 수도 있고 롤러를 걸 수 있어서 완전 편합니다. 보통 큰 종이컵에 하면 되지? 라고 해서 보통 안 사시는데 저도 안 샀어요. 근데 나중에 작은 롤러를 사면서 이 통을 같이 샀는데 정말 살 때 많은 고민했습니다. 이거 살까 말까. 하지만 사고 나서 실제로 써보고 나서 완전 후회했습니다. 왜 이걸 안 샀지? 이거 있음으로 해서 너무나 편하게 작업했습니다. 꼭 구매하세요. 다음은 사포입니다. 스폰지 타입의 사포, 그리고 거칠기 베개 사포, 사포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폴 샌더,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사포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익스텐션, 마지막으로 페인트 뚜껑을 쉽게 딸 수 있는 따개입니다. 사포는 초보자에겐 드라이월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프로들은 거의 안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초보자들은 하얀 먼지 덮었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익스텐션과 폴 샌더가 필요한데 익스텐션은 저렇게 빨간 버튼을 눌러서 길이 조정이 가능한 것을 사셔야 돼요.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은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더 힘들어져요. 이왕이면 우스터 거 사시면 좋은데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 제품 샀습니다. 뭐 쓸만하더라고요. 하지만 페인트 칠할 때는 우스터 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사포질 할 때도 약간씩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스터 거는 그런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칠기는 보통 120에서 150 정도를 추천하는데 전 100을 추천합니다. 120에서 150은 프로가 약간만 손볼 때 하는 것 같고 초보자는 이 드라이버를 얇게 이쁘게 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한 걸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보다 높은 것을 산다는 거는 더 많이 사포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지금 한 번이라 더 줄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100 정도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스펀지형의 사포 꼭 구매하시기 추천합니다. 인사이드 코너 쪽 할 때는 저만한 게 없어요. 인사이드 코너는 일반 사포 저 샌더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펀지형 사포는 그냥 툭툭툭 하면 잘 들어가고 잘 벗겨집니다. 또 페인트통을 열 때 벤치나 드라이버 이런 걸로 힘들게 열지 마시고 이 툴 하나 77센트 주고 하나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냥 톡톡톡 하면 잘 열리니까 사용하세요. 자, 그럼 제가 한 차고 페인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한 큰 작업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군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정말 혼자 엄청 고생할 뻔했어요. 이 작업 이후에 약 4가지 작업을 사실 더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